네, 말씀드린 것처럼 엔저가 유례없는 상황을 보이고 있죠. 엔화가 원화는 물론이고요. 또 달러화, 또 유로화 등 다른 주요국 통화와 대비해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뭐 일본이 혼자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마이너스 0.1%로 고수한 게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그러게요. 다 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긴축하죠. 예. 한국, 뭐 미국, 유럽, EU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일본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앞으로도 하반기에 뭐 최소한 한두 번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하는데 그냥 독야청청 일본은 마이너스 0.1 가는 게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원인이다. 생각하는데 예. 근데 일본이 기준금리를 안 올린 게 지금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엔화가 환율이 110엔에서 작년에는 150엔까지 갔다가 그렇죠. 또 다시 130엔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40엔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마이너스 0.1만으로 이걸 설명할 수는 없는 요인이 있다. 저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 같고 조금 이따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정치적인 요인이다. 네. 즉 미국이 일본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용인하고 있다.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 따라서 우리가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도출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것에 반대 현상으로 이제 일본 엔화를 의도적으로 저평가를 유도를 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 상세한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추가적으로 엔화는 140엔대에서 더 올라갈 거다. 지금 왜 100엔당 900원 정도 수준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신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으로도 용인을 정치적인 이유든 그런 식으로 한다면 800엔대, 그러니까 800원대로 100엔당 800원대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는 목도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현재의 한국의 이제 그 100엔당 원화 환율은 예. 일본 엔화의 환율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나라 환율 정책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일본 엔화는 연말 내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저는 환율이 상승하면서 엔화가 약세가 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140엔인데 여기에 145엔, 150엔. 전 150엔 금년 중에 뚫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한번 뚫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에 150엔까지 간다고 하면 지금서부터 한 6, 7%더 올라가는 건데 한국의 원화가 같이 올라가주면 100엔당 환율은 변동이 없겠지만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가는 거니까 원화 환율이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하는 분들의 분위기를 보면 원화 환율의 상승 굉장히 꺼리는 분위기란 말이죠. 왜냐하면 물가 이유도 있고 뭐 휘발유 값이나 뭐 천연가스 이런 물가 요인 때문에 한국은 가능하면 환율을 안 올렸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엔화는 계속 올라가고 우리는 그냥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800원대 뭐 낮은 8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한국 정부가 환율을 얼마만큼 올라가는 것을 용인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평론가님은 어떠십니까? 최근에 유례없는 엔저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원인은 역시 통화 정책이겠죠. 뭐 그렇죠. 그게 뭐 가시적인 네, 것이고요. 가장 큰 거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이따가 이제 심도 있게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본이라는 국가는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원하는 국가입니다. 네. 네. 그동안 워낙에 디플레라는 것을 20년 넘게 오면서 오히려 인플레를 반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엊그제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인플레이션이 훨씬 낮다 하고 지금 3% 4%대가 나오는데 이거 가짜일 거야. 좀 있다가 또 물가 꺾이니까 이참에 더 처절한 인플레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통화정책 완화를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요를 제가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재정 상태를 좀 보면 엄청난 빚쟁이 국가죠. 그렇죠. 뭐 GDP 대비 빚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건 대내적인 빚이고요. 대외적으로는 뭐 세계 탑3 안에 드는 순채권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고 특이한 국가이기는 한데
여기서 만약에 뭐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미국이랑 똑같은 구조죠.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일본 국채를 발행해 놓은 상태인데 그 이자 내다가 일본 재정은 싹 다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못 올리고 있는 상황. 뭐 그런 것들이 초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저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예. 뭐냐? 지금은 인플레이션은 환영할 만해, 인플레이션은 환영할 만해, 이거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8월이든 9월이든 진짜 이게 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엔저 때문에 나오는 막 이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다면 일본도 더 이상 이렇게 의도적인 엔화 약세를 유지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이제 그럴 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저 엔화 약세를 엔화 강세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 뭐 YCC 통화 정책. 컨트롤을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0.75로 가는 방법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을 팔아서 엔화를 지키는 건데 팔 보유 자산은 미 국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슈퍼 엔저 현상인데 네. 밀리겠죠. 계속 밀릴 겁니다. 뭐 원엔 재정환율 880원, 870원 더 깨질 수 있고요. 아,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세요? 예. 하고 원 달러도 달러 엔도 145엔, 150엔 또 깨지겠죠. 그러니까 깨지는 거는 괜찮은데 엔저의 맥시멈이 왔을 때 이제 더 이상 일본도 이젠 엔저가 안 될 거야라고 용인할 수 하고 없는 상황에서 다시 엔 강으로 돌아가는 이때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미 국채 매도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 순간이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이런 거에 변동이 될 수가 있어서 일단 엔저가 계속되는 게 어디까지인가도 중요하고 예. 1번. 두 번째,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일본이 이제 엔화를 지키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이 방법. 여기에서 나오는 큰 변곡점. 이 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시점이 되면 또 다른 변화가 또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군요.